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실,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건강하다고 알려진 과일들이 당신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6분이 매일같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진실을 먼저 말해주지 않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을 땐 이미 투석병동에 누워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추석 무렵 김정희 여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김 선생님, 저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다행히 3달 전에 선생님 말씀 듣고 냉장고에 있던 과일 전부 버렸지요. 그때 안 버렸으면 지금쯤 저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고 손주 안아보지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준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신장내과 진료를 맡아온 의사로서 35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신장질환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마주한 거짓말은 바로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몸에 무조건 좋다는 믿음입니다. 국내외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칼륨을 2000mg 이상 섭취하는 노인은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 속도가 일반인보다 2배나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과일 속 칼륨 양은 쉽게 3000mg을 넘어갑니다. 지금의 신장은 이미 40년 넘게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 지쳐 있으며 더 이상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한 가지 진실을 분명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네, 가지과일은 조용히 당신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으며, 반대로 4가지 음식은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들어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은 이르니 넘어도 산을 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65에 이미 투석을 시작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오직 무엇을 먹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피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정보이며 의료적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 무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에 대해 병원에서는 좀처럼 자세히 말해주지 않지요. 정수기는 1년에 한 번 필터를 갈아줘야 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온 당신의 신장, 지금도 새 것처럼 작동할 거라 믿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에는 사구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여과 장치가 약 100만 개나 들어있습니다. 20대에는 이 모든 사구체가 왕성하게 일하지만 50대가 되면 그중 약 10만 개가 기능을 멈추고 60대에는 약 20만 개가, 70대에는 무려 30만 개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여과 속도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신장은 1분에 약 90ml의 혈액을 걸러낼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절반도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처럼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반드시 3가지 위험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칼륨 배출 장애입니다. 칼륨은 본래 심장을 뛰게 하고 근육에 힘을 주는 좋은 성분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쌓이면 독이 됩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남은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해내지만 나이 든 신장은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피 속에 칼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하고 힘이 빠지는 느낌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요. 하지만 이는 고칼륨 혈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 속의 칼륨 수치가 6.0을 넘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7.0을 넘으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위기 상태가 됩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바로 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심정지를 겪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분 조절 능력 상실입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몸속 수분이 많으면 배출하고 부족하면 보존하는 역할을 스스로 수행합니다. 그러나 노화된 신장은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마시는 물, 국물, 음식, 과일 속 수분까지 모두 체내에 남아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엔 발목이 붓고 이어서 종아리가 붓고 점차 온몸이 무겁게 부어오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수분이 폐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폐부종이라고 부릅니다.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누우면 더더욱 숨이 막혀 결국 앉은 채로 잠들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입과 코를 막고 있는 듯한 답답함과 공포가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단백질은 체내에서 분해되며 다양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요소 크레아틴인 요산 등은 신장이 건강할 때는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노화된 신장은 그것마저 해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독소는 피 속에 점점 쌓이고 혈액은 탁하고 끈적해지며 피부는 가렵고 입에서는 지린내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유 없이 멍해지고 술에 취한 듯한 기분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신부전, 즉 요독증의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우리 몸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60세 이후 신장의 자연스러운 노화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은 여름이면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지요.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이 건강에 좋다고들 하던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젊고 신장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면서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수박은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니라 수분 폭탄에 가깝습니다. 수박의 90% 이상이 수분이라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 조각 약 200g 정도만 먹어도 물 한 컵 반을 마시는 셈이죠. 문제는 수박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자꾸 손이 갑니다. 2조각, 3조각, 4조각. 결국 반통 가까이 먹게 되기도 합니다. 그건 곧 5에서 6컵 분량의 물을 단숨에 들이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약해진 신장은 이 많은 수분을 제때 배출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물들은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첫날은 양말 자국이 유독 깊게 남습니다. 셋째 날에는 종아리가 퉁퉁 붓고 눌러보면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움푹 팝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신발조차 맞지 않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쌓인 수분이 폐로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작년 여름 제가 진료했던 74세 김정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김 여사님은 매우 효심 깊은 아드님과 함께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드님이 매일 반 통짜리 수박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두었고 김 여사님은 매일 오후마다 그 수박을 대여섯 조각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2주차에는 밤마다 누우면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새벽 2시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찾아왔고 결국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 가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산소 포화도는 78 정상 수치인 95 이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결과 폐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심장 또한 이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집중치료실에서 긴급한 치료가 진행됐고 3일간 입원 후에야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은 35, 혈중 칼륨 수치는 5.8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특별히 드신 음식이 있느냐는 제 질문에 김 여사님은 그냥 매일 수박만 먹었어요. 더우니까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여사님, 지금 수박은 더위를 식혀주는 음식이 아니라 신장 기능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 안에 수박이 있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인이 신장 건강에 위험 요소가 있다면 지금 당장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에겐 신장을 압박하는 조용한 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고 계시는 아주 흔한 과일입니다. 값도 저렴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 과일은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참외입니다. 참외의 가장 큰 문제는 수분보다도 바로 칼륨입니다. 참외 300g에는 약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참외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은 2개, 내일은 3개, 그 다음 날 또 2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면 이미 몸속에는 과도한 양의 칼륨이 쌓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노화된 신장은 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해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 칼륨은 점점 쌓이기 시작하고 초반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박동이 빠르거나 느려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고 어지러움이 찾아올 때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에 사는 68세 박영수 어르신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시던 박 어르신은 참외를 유난히 좋아하셨고 아침마다 2개 저녁에도 2~3개씩 꾸준히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낮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어지럼증과 함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급히 병원에 이송된 후 검사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6.8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고 심전도에서도 심각한 부정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이 긴급하게 칼륨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했고 다행히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그의 신장은 이미 큰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박 어르신의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는 2.8로 상승해 있었고 결국 7개월 후에는 주 3회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투석 치료를 받을 때마다 박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참외가 그렇게 해로운 줄 알았으면 아무리 좋아해도 절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손상된 신장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기능은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외는 결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이 과도하게 드실 경우 그것이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과일은 위험할 수 있어도 즙으로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 신선하고 간편하니까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믿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 말이죠. 마트에 가면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고 비타민C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입니다. 오렌지 주스는, 특히 시판용 농축 주스는 직접 과일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250ml짜리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3개에서 4개의 오렌지가 필요합니다. 즉,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오렌지 3-4개에서 나오는 칼륨을 한 번에 들이키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칼륨 섭취량은 한 번에 1000mg을 훌쩍 넘게 되며 농축된 제품일 경우 1200에서 1500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당분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약 20g, 즉 흰 설탕 4숟가락에 해당하는 당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겐 이 조합은 이중 폭탄입니다. 당이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동시에 높은 칼륨은 배출되지 못해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대구 수성구에 사는 65세 이재성 어르신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 어르신은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계셨고 비타민C가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병 500ml를 드셨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얼굴이 붓고 발목이 자주 붓고 몸이 나른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1.3에서 2.3으로 거의 2배로 뛰어 있었고 소변 단백도 3개의 플러스로 확인되었으며 혈중 칼륨 수치는 5.6으로 위험 수치였습니다. 저는 즉시 오렌지 주스를 중단하라고 권했고 석 달 뒤 다시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은 2.0 칼륨은 5.0으로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손상된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어르신은 3달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며 신장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늘 긴장하며 지내고 계십니다. 이게 단순한 사례만이 아닙니다. 2022년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은 실미개국에서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된 60세 이상 노인 50명을 5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칼륨 섭취량이 2000mg을 초과한 사람들은 1500mg 이하를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신장 기능이 악화될 가능성이 3.2배 더 높았고 투석 치료를 시작할 확률은 4.1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위험은 무려 7배나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저널 중 하나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정식 게재된 자료이며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 부분까지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대다수 중간에 나간 사람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오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건강한 노년 혼자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하면 더 힘이 납니다. 이제 4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에 좋고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챙겨 드시는 과일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건강한 과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키위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혈압약, 특히 2가지 계열의 약물은 체내 칼륨의 배출을 억제합니다. 첫 번째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계열로 에날라프릴이나 라미프릴 같은 약이 이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계열로 캔데사르탄이나 텔미사르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약들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키위를 다량 섭취하게 되면
혈액 내 칼륨 농도가 급속도로 올라가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키위 한 개에는 약 31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들 경우 한 번에 3개에서 4개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한 번에 1000mg 이상의 칼륨을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실례로 전라북도 군산시에 거주하던 70세 김영자 어르신은 고혈압으로 매일 아침 캔데사르탄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키위 3개를 갈아 주스로 드셨는데, 8번째 날 아침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졌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향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췄고,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치료 끝에 겨우 맥박을 되찾았지만 심장이 멈춘 시간이 너무 길었던 탓에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못해 사흘 뒤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족들은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설마 키위 때문에 어머니가... 혹시 지금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약 상자를 꺼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계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키위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물과 키위의 조합은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나면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수박도 안 된다 하고, 참외도 위험하고, 주스도 마시면 안 되고, 이제는 키위까지 조심하라니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음부터는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4가지 음식과 안전한 먹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음식은 단순히 안전한 수준을 넘어 실제로 손상된 신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식품입니다. 첫 번째는 의외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g의 블루베리를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하여 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이 평균 47%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가 이렇게 탁월한 이유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사구체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혈액 속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손상된 신장세포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칼륨 함량도 낮아 신장 환자에게 매우 안전합니다. 100g당 칼륨이 고작 77mg으로 수박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 100g, 즉 약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식후 1시간 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공복에는 피해야 합니다. 생으로 직접 먹는 것이 이상적이며 주스로 만들거나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섭취 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간 헹군 뒤 베이킹소다 물에 5분간 담갔다가 다시 헹궈주시고 드실 때는 수십 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67세 이철호 어르신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2006으로 투석 직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간 매일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결과 수치가 2.1로 떨어졌고 지금은 1년 넘게 1.9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음식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무시되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시장에서는 1kg에 2,0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건강보조식품에 버금가는 식품,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신장에 좋은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칼륨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100g 기준으로 고작 170mg밖에 되지 않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한겸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장에 생기는 만성염증을 억제하고 사구체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어 노폐물 정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200g 정도가 적당하며 흐르는 물에 30초간 헹군 뒤 살짝 데쳐서 무치거나 찜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이 파괴되므로 가열은 짧게 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의 삶은 고기와 함께 곁들이고 다진 마늘과 참기름으로 무쳐 드시면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1세 김창순 어르신의 경우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3.1까지 올라가 의료진은 투석을 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루 200g의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뒤 수치는 2.7로 떨어졌고 1년이 지난 지금은 2.0으로 더 개선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양배추가 내 생명을 살렸다 고 말하며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음식은 달콤하지만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과일일 수도 있습니다. 단맛보다는 신맛이 강해서 어르신들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과일에는 신장 회복을 돕는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의 핵심 성분은 엘라직산과 안토시아닌입니다. 엘라직산은 신장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을 억제해 사구체 손상을 막고 이미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액 속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전반적인 신장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딸기의 칼륨 함량은 100g당 약 153mg으로 수박보다도 약 70% 낮은 수치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150g 중간 크기 기준으로 약 10개 정도가 적당하며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섭취 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은 후 베이킹소다 물에 5분간 담가 두었다가 다시 헹궈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지를 미리 따지 마시고 드시기 직전에 제거하셔야 농약이 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또한 생크림이나 연유 같은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셔야 딸기의 유효 성분이 제대로 흡수됩니다. 실제로 대전 서구에 사는 73세 정연희 여사님은 크레아티닌 수치 2.9 단백뇨 3개 플러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딸기 150g씩 섭취한 결과 3개월 뒤 크레아티닌 수치는 2.3 단백뇨는 2개 플러스로 줄었고 6개월 후에는 2.0회 단백뇨도 1개 플러스로 안정되었습니다. 지금은 겨울엔 냉동 딸기, 여름엔 생딸기를 사서 계절 상관없이 꾸준히 드시며 신장 기능을 2년 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식품은 과일이 아닌 채소지만 그 어떤 과일보다도 신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빨간 파프리카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아 100g당 무려 190mg으로 오렌지의 2배가 넘습니다. 둘째, 칼륨이 낮아 100g당 221mg밖에 되지 않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타민C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에 1개, 약 150g 정도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리하면 비타민C가 쉽게 파괴되므로 가능한 한날 것으로 섭취하시고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베타카로틴 등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 지방과 함께 섭취될 때 흡수가 훨씬 잘 되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껍질은 꼭꼭 수번 이상 씹어서 드셔야 체내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섭취 시간은 점심 식사 후가 이상적입니다. 부산 하운대구에 사는 69세 이종석 어르신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하루 한 개씩 빨간 파프리카를 꾸준히 드신 결과 3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는 1, 4로 낮아졌고 혈당과 혈압도 모두 안정화되었습니다. 의료진도 빨간 파프리카가 당뇨성 신장병 환자에게 특히 좋은 식품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지금도 계절에 상관없이 빨간 파프리카를 꾸준히 구입해 드시며 절대 끊지 않고 계십니다. 그만큼 신장 건강에 있어 강력한 동반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효과 좋은 식품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반드시 식후 1시간 뒤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절대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저녁 7, 7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밤늦게 먹는 과일의 당분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지방을 늘리고 수분은 몸속에 고여 다음날 아침 얼굴이나 발이 붓게 됩니다. 무엇보다 밤에는 신장 기능이 낮아져 칼륨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가장 안전한 시간은 아침 식사 후 혹은 점심 식사 후 1시간입니다. 두 번째 양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하루 100g, 딸기는 150g, 양배추는 200g, 빨간 파프리카는 하루 1개. 이 기준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륨이 기준치를 초과해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번에 다 먹지 말고 나눠서 드십시오. 예를 들어 아침의 절반 오후에 나머지 절반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칼륨과 당분이 한꺼번에 신장으로 몰리지 않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제품과 함께 먹지 마세요.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우유나 요거트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무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과일만 따로 또는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효 성분이 온전히 흡수됩니다. 다섯 번째, 반드시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급하게 삼키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래 씹을수록 과일의 세포벽이 부서지며 항산화 물질이 잘 방출되고 침과 잘 섞여 소화도 원활해집니다. 30번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면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이야말로 신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잘 지키면 신장이 천천히 회복될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효과가 반감되거나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고 실천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 35년 진료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은 분들에게 진짜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 박정길 어르신, 은퇴한 공장 근로자셨습니다. 1년 전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는 3.049채 역과율은 겨우 20으로 투석 직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지금처럼 지내면 3개월 안에 투석은 피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때 어르신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굴은 잿빛이고
두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으며 계단 3층을 오르기 위해 5번이나 쉬어야 했고 밤에 누우면 숨이 가빠 도저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고 기운이 없었지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식습관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반 통의 수박 참외, 3개 오렌지 주스, 1병 믹스커피, 5잔 일주일에 4번이나 컵라면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어르신 지금 그대로 가면 3달 뒤 투석입니다. 하지만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어르신의 눈가가 붉어지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투석은 피하고 싶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박 어르신에게 30일 식단 회복 플랜을 드렸습니다. 7일 차에는 수박과 오렌지 주스를 완전히 끊고 블루베리 100g과 딸기 100g을 매일 드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어르신은 몸이 전보다 덜 피곤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일 차에는 여기에 양배추 200g을 추가했습니다. 그러자 종아리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5, 21일 차에는 빨간 파프리카 1개를 더하니 숨이 차지 않고 계단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22, 30일 차에는 위식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병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3.0에서 2.4로, 혈중 칼륨은 5.8에서 5.3으로 떨어졌으며 부었던 다리는 70%나 가라앉았습니다. 저도 이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달 후에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1로 더 내려가고 사구체 역과율은 20에서 30으로 올랐습니다. 3달 후에는 역과율이 40에 도달했고 크레아티닌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어르신의 크레아티닌은 1.6, 사구체 역과율은 55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산책하고 손자 안아주며 친구들과 바둑두고 차 마시며 지내십니다. 얼굴빛도 좋아졌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전 평생 투석만 하며 살 줄 알았는데 다시 걷고 웃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병을 만들지만 올바른 선택은 신장조차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식단 변화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어보십시오. 당신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4가지 과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수분이 넘쳐나는 수박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물 폭탄입니다. 둘째, 칼륨이 높고 멈출 수 없이 먹게 되는 참외는 조용한 독입니다. 셋째, 농축된 오렌지 주스는 당과 칼륨의 복합 공격입니다. 넷째, 혈압약과 만나면 치명적인 키위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입니다. 냉장고에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영상이 끝나는 즉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신장을 회복시키는 4가지 생명의 음식도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하루 100g의 블루베리. 둘째, 하루 200g의 양배추. 셋째, 하루 150g의 딸기. 넷째, 하루 1개의 빨간 파프리카. 이 4가지를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철칙도 기억하십시오. 첫째, 과일은 식후 1시간 뒤에 드시기. 둘째, 정해진 양을 절대 넘기지 않기. 셋째, 하루 2번 나누어 먹기. 넷째, 유제품과 함께 먹지 않기. 다섯째,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 먹기.
지금부터 제가 제안드리는 30일 신장 회복 플랜을 소개합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해로운 과일은 전부 버리고 블루베리 100g과 딸기 100g을 매일 드십시오. 물도 하루 1리터를 천천히 나눠 마시세요. 피로가 줄고 소변색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8일차부터 14일차까지는 위식단에 양배추 200g을 추가해 찜이나 생으로 드시고 빨간 파프리카도 하나 드십시오. 이 시기엔 다리 붓기가 가라앉고 수면질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15일차부터 21일차까지는 위 내용을 유지하면서 한 입에 30번 이상 꼭꼭 씹고 하루 30분 가벼운 산책을 병행하세요. 숨이 덜 차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22일차부터 30일차까지는 그대로 유지한 채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세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0.2, 0.5 정도 낮아지고 칼륨도 안정 범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을 캡처해서 매일 체크하며 따라가면 30일 후 분명히 감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혹시 신장 기능이 약한 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 60세가 넘은 부모님이나 지인분들이 떠오르시나요? 이 영상을 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전송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봅시다. 만약 오늘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10년 후에 당신은 병원 침대 위에서 일주일에 3번, 매번 몇 시간씩 투석을 받으며 팔에는 관이 꽂힌 채 여행도 못 가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10년 후 당신은 공원에서 손자를 안고 웃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두며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변화를 결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35년간 저는 2,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쇠약함에서 건강으로 의존해서 자립으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긴 사람만이 몸의 회복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과일. 4가지는 무엇이었나요? 둘째, 신장을 살리는 음식. 4가지는 무엇이었나요? 셋째, 블루베리는 하루 몇 그램이 적정량인가요?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대로 들으셨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3가지를 해주세요. 첫째,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에게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둘째, 당신이 사랑하는 3분에게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셋째, 댓글에 당신의 다짐이나 느낌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반드시 응답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행동할 때 생깁니다.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내 몸이 변합니다. 저는 김준호 의사입니다. 저는 모든 어르신이 건강한 노년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건강의 길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